네, 현재 시간 2시 1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 상황실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상황실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황실은요, 바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1분기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완성차 부진에도 1분기에만 작년 영업이익의 2배를 벌었다고 하는데 과연 2분기에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현대글로비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제목만 보면은 막 사고 싶네요. 네, 30만 원 가나요? 간다. 네, 간다. 예, 근데 지금 1분기 실적 보게 되면 매출이 6조 한 3천억이 조금 안 되고요. 거기다가 한 24% 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P와 Q 구간인데 Q보다는 P가 좀 더 좋았겠죠. 운임과 관련된 쪽에 기대감이 좀 더 현실적으로 더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1분기 영업이익이 4,263억.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 103% 늘었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물류업체인 만큼 그에 따른 최근에 나오는 동향들이 상당히 우호적이었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종합물류가 한 32%대, 해운업이 한 14%대.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절반은 물류 관련된 쪽에서 직접적으로 해운 운임이나 아니면 물류 관련된 운임들 좋았던 부분들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계속 될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동향들로 보게 되면 약간 살짝 또 고심이 드는 게 네.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3,190억 정도로 전망하고 있는데 증권사 전망치는 다 다릅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5% 작년 동기 대비에 늘어난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비밀이 하나가 있죠. 특히 현대글로비스가 최근에 실적이 좋아졌던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현대차 관련된 물량 외에 나머지가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그쪽의 대표적인 게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항로 쪽에서 그러니까 즉 중국에서 상해 공장에서 만든 테슬라를 싣고 유럽으로 갔다가 유럽에서 그러면 내려놓고 폭스바겐 물량을 가지고 또 중국으로 왔습니다. 요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재미를 봤던. 그래서 지금 현대차 계열 물량들이 거의 5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라는 쪽에 대한 다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봤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중국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요 물량이 이번에 중국 봉쇄 사태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겠죠. 그렇게 되면 2분기 실적이 과연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만큼 좋을까요? 이 부분은 살짝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분기는 좀 훼손됐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2분기에도 역시나 중국 봉쇄 조치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 여러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현대차 증권에서는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이제 업종 내 인플레이션 최대 수혜주다라고 이제 목표가를 기존 29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상향했거든요. 인플레이션 요즘 우리 시장에서 가장 또 핫한 키워드 중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분석이 나온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분석은 자기네 계열 이렇게 들으면 안 되죠. 네, 현대차 증권에서 현대글로비스를 좋게 평가하는 거는 팔이 안으로 약간 굽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출과 관련된 부분에 작용을 했을 거고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비계열사 매출 얘기 살짝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반영된 운임까지도 좋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가장 긍정적인 요인들이 다 반영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지금보다 더 좋을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차가 만들어져야 갖다 팔죠. 운송을 하죠. 근데 그 차가 출하량이 잘 이어갈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보게 되면 이렇게 차량 출하량이 원활하게 나왔을 때 그때 또 하나의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봤을 때 이 Q의 증가, 그러니까 즉 물량 확대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12개월 선행 PR이 올해 나올 실적까지 계산했을 때 한 8배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저평가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다라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분기가 어떻게 될지 좀 더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하고 그러면 그를 좀 혹시나 반영될 수 있는 실적이나 주가가 보여졌을 때 그때 흔들렸을 때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현대글로비스가 20만 9천 원, 9,500원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증권사 세 곳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우리가 아까 전에 30만 원 간다라고 키워드를 남겨봤는데 3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우리 김미수 대표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언젠간 가겠죠. 실적 좋으면 언젠간 가겠지만 네. 지금 일단 트렌드에는 맞는 종목입니다. 근데 분기 실적과 관련된 약간의 좀 더 세밀한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신고점 나왔으니까 신고가를 따라가자라고 하는 전략은 기다리게 되면 또 신고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차익 매물도 걱정해야 되겠죠. 이 자리에서 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냥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서 수익 실현했다가 좀 나머지가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 정리했다가 다시 흔들리면 사자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때 흔들렸을 때 비중 맞춰가지고 일단 1차 목표가 23만 원대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출하량 개선되고 하반기까지 원활하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30만 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확인할 거 확인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는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지만 아직 지금 이 시점, 지금 이 자리에는 신규 진입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구체적으로 1차 목표가는 2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상황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실은요, 만도입니다. 고객사의 힘이라고 남겨봤는데 지금 고객 다변화를 통한 성공적인 위기 대응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여러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올해 1분기 이익을 저점으로 실적 레벨업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던데 우리 김미수 대표님께서는 동의하실까요? 만도는 그런 거 안 하나요? 8만 원 간다 이런 거 하나?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좀 이따가? 예, 그냥 두고요. 네. 네. 고객사의 힘으로 좋은 얘기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 지금 만도를 바라보면서 최근에 좀 올라왔죠. 올라오면서 지금 중기 저항권에서 약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1분기 실적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괜찮았고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제품 믹스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 제품 믹스라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돈 되는 쪽으로 현대기아차에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거기서 맞춰서 우리도 같이 어떤 성과를 냈습니다라고 바라보는 부분들이고요. 또 환율 효과 당연히 들어올 것 같고 거기다가 친환경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성과를 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까지 보게 되면 또 만도의 후속적인 변화가 좀 더 필요하겠죠. 결론은 자동차는 지금 똑같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위기 상황인 만큼 출하량이 계속 나오지 않는 상황들 쪽에서 여러 가지 쇼티지가 발생되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 구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디에 탑재해서 가장 먼저 보낼까요? 비싼 차로 가야 되겠죠. 네. 팔았을 때 100만 원 남기는 차에 탑재하는 것보다 팔았을 때 1000만 원 남기는 차에 탑재한다. 그러면 당연히 좀 더 고가 차량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지금 가장 또 핫한 전기차 쪽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만도 쪽도 같이 고객사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쪽으로 집중해야지라고 하는 전략이 맞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실적 호전인데 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기 위해서는 큐도 확대돼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또 출하량 얘기입니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해 1분기에는 만도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네. 중장기적인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만도를 볼 때 이제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른 만도의 자회사가 있죠. 100% 자회사인 만도 클레무브라는 회사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만도가 그래도 자동차의 핵심적인 부분들, 현가 장치부터 조향 장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기대감은 높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게 지금 내연기관 쪽을 바라보는 상황들이 아니죠. 그러면 또 성장인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과거에 만도 헬라부터 이렇게 쭉 연결돼서 결국에는 100% 자회사로 밑에 놔둔 이 만도 클레무브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이 자율주행 관련된 쪽의 모든 기술들을 다 압축하고 보니까 DAS라고 합니다. DAS. 네, 이쪽에 ADAS가 뺀 A가 빠졌네요. 네, 그쪽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력을 갖고 좀 끌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가 보니까 상당히 현란합니다.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와, 우리도 이제 자율주행 레벨 3에서 다음으로 갈 때 만도가 참 큰일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불안한 게 이게 또 물적 분할 혹시 한 뒤에
또 상장 얘기가 살짝 나오게 되면은 또 약간 우려감은 있겠죠. 그때 한번 그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한번 많이 또 흔들렸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잘하는 회사는 잘한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또 이 회사가 강점이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자동차가 운전대도 없고 나는 뭐 요만한 그러니까 유모차 같은 거기다 딱 타서 이게 알아서 움직이는 게 나오게 되면 그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이 되는 파워트레인을 모두 다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크죠. 그래서 만도는 이 회사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은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에 공장이 있고 중국 수주는 흔들리겠죠. 이 부분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신규 수주 중에서 한 36%가 여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뭐 여기에 영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2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에 조금 더 영향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에 이어서 만도도 또 중국 봉쇄로 인한 그런 영향을 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도 하반기를 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한 줄 평과 함께 가격 전략까지 좀 제시해 주실까요? 네, 자동차는 좋게 봅니다. 자동차는 괜찮은데 네. 요 2분기 때 나왔던 이제 중국의 여파나 아니면 또 그때 나올 수 있는 좀 미세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한번 또 체크하자라는 입장 쪽에서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뭐 흐름 확인하고 대응하자는 게 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템포 쉬어서 이런 거 잘 아시죠? 눈치 보기 딱 하고 있다가 또 혹시나 흔들리게 되면 덜컥 뭐 이제 이렇게 더 낫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가 돼서 혹시나 한 52,000원대 이 정도 다시 박스권을 또 재터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변화를 한번 지켜보시고 이제 거래가 지금 줄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변화까지 확인하게 되면 반전이 되는 거래는 지금 거래에서는 안 됩니다. 훨씬 더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변화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다음 목표가는 약간 직전 고점대가 있던 한 62,000원대 부분까지는 시도가 될 텐데 그 전에 작업들이 어떻게 단기 조정이 마무리되느냐 이걸 확인하고 대응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도는 한 템포 쉬었다가 대응해보자라고 한 줄 평 남겨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황실은요,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제 미래의 먹거리로 우주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관련 주가, 우주항공 산업, 방산업 관련 종목들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히면서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한국항공우주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네, 한국항공우주 KAI, 네, 이쪽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도 주가가 잘 안 빠지고 계속 우상향이었죠. 그런 관점에서 계속 또 정책적인 수혜까지도 기대되고 있고 또 이제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대감도 반영되는 측면들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정책적인 부분들까지 봤었을 때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미래 먹거리다. 그래서 우주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인수위원장이 또 다녀갔었죠. 네. 네,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우주 산업 클러스터, 항공우주청 설립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다 또 하나가 지금 최근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게 한미 상호 국방 조달 협정이란 쪽의 체결을 보니까 RDP 요즘 약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쪽을 적극 추진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그때 관련돼서 또 혹시나 사인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또 큰 호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추진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어떤 방산, 그러니까 미국에 생산하는 무기와 함께 들어갈 때 우리도 같이 거기에 조달을 충분히 해서 납품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정책인데 그러면은 일단 미국산 우선 구매와 관련된 법이 아직까지는 있는데 그 적용을 제외를 시키게 되고 납품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어떤 부품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오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대부분의 이런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이유가 이 법령 때문에 좀 더 기대감이 크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막상 성과가 나와야 되겠죠.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에 이런 얘기 좀 없어졌다 그러면 또 약간 동력을 잃습니다. 네.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 육성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훈련기 수출 기대감도 안고 있더라고요. 이 점이 또 우리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얘기죠. 기존에 한국항공우주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등훈련기 관련된 쪽에서 T50, 이러니까 좀 이상하네. T50
네, 그리고 또 FA50 이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인도네시아 쪽에 한 22대 팔았고 필리핀에 12대 그리고 또 이라크에 24대, 태국에 14대 그러다 보니까 뭐 10대 판 거 가지고 그래. 근데 이게 비싸죠. 비행기 한 대가 뭐 5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죠. 네. 네. 천억대 단위라고 하게 되면 규모가 상당히 크겠죠. 네. 네, 이런 쪽이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한국은 훈련기 잘 만들어. 그것도 훈련기가 음속 돌파도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기능과 성능이 좋은 거죠. 그런 쪽에서 이번에는 콜롬비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에서 차세대 훈련기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고등훈련기 관련돼서 뭐 말씀드렸던 T50 그리고 또 FA50 도입을 한다는 쪽에서 금액까지 벌써 나왔네요. 지금 뭐 7,600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언론에 나올 정도면 거의 뭐 가시화된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인데 이거는 막상 계약 체결하고 또 이제 MOU 체결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지만 이게 뭐 진짜 실질적으로 되는지는 지켜봐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600억 원 규모, 뭐 일단은 뭐 가시화돼 봐야 아는 거겠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금액대 수출액인 것 같은데 이런 모멘텀을 안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해봐도 될까요? 지금도 5% 넘게 올라서 우리 김희수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오늘 종목들이 다 오른 거 따라가도 되냐? 네. 이게 첫 번째 단서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준비하신 분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여기서 더 갈 것 같아서 추격 매수 하기에는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 보게 되면 그에 따라서 뉴스도 나오고 관심 집중됐을 때는 주가는 항상 그에 반응해서 고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가는 전략 저는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패턴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직전 거래 신고가 나오면서 거래가 급증한다. 상당히 좋은데 이런 상황 쪽에서 보통 저희가 52주 신고가 종목들 따라가라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선 관심은 두되 따라가라는 얘기가 52주 신고가 나왔으니까 거기서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추세적인 흐름들의 눌림목이 나왔을 때 거기서 접근하자. 이게 핵심인데 앞에 것만 기억하죠. 52주 신고가 지금 바로 매수 이렇게 나오게 되면 또 잘못하게 되면 네. 물립니다. 예, 그럴 가능성도 대비를 하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내일 올라간다. 그냥 뭐 지켜보시죠. 그랬다가 언제든 조정 나오게 되면 사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지금 혹시나 또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추세가 이 정도쯤에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한 44,000원대 정도쯤 그 밑에쯤 정도쯤 들어오게 되면 거기가 또 중요한 또 지지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44,000원대 밑에서 사자 이런 관점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중기적으로는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한국항공우주가 비싸느냐?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가격으로 보게 되면 기존에 나왔던 월봉상의 저항권들을 다 뚫어내기 시작하고 이제 안정화로 들어오는 단계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은 높죠. 그래서 일단 회복이다라는 단계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면서 계단식으로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하는데 이때 2018년도 9월 달에 나왔던 고가 영역이 51,000원대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또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지금보다는 한번 눌렸을 때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추격 매수하지 말고 44,000원 아래에서 매수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 한국항공우주와 함께 또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그냥 지금 당장은 안 움직였어도 그리고 또 주가가 좀 비싸 보여도 그냥 요즘 인텔리언 테크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체력보다 많이 올랐다는 평가 때문에 좀 조정은 나오고 있어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던 배경들은 대표적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기존에 원웹을 비롯해서 나올 수 있었던 수주가 약간 좀 흔들리다 보니까 거기서 실망감도 좀 이어지지만 여전히 스케줄은 뭐 그렇다고 취소가 아니라 좀 지연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수주는 계속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추세는 훼손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다시 반등이 들어온다는 관점 쪽에서 또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의 한 축으로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주 기대감이 있는 종목으로 아직까지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으로 인텔리안 테크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